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한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사한살롱은 원래 제 친구가 엄청 팬이에요. 친구는 엄마가 듣는 걸 따라 듣다가 열렬한 팬이 되었다고 하네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취향도 비슷하고 서로 취미도 잘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처럼 이 채널의 팬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라는 거였어요. 수연이 네 얘기도 분명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걸? 그리고 시아버지가 진상 부리는 건 시어머니보다 많지 않잖아. 이런 시아버지도 있구나 다들 놀라기도 할 거야. 시아버지는 무슨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예비 시아버지이긴 했지만 벌써 2년 전 일인데 아직도 열 뻗친다.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는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만약 제 사연이 나온다면 친구가 아주 잘했다고 난리를 칠 것 같네요. 그럼 얼마나 진상 시아버지길래 그런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저의 파혼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웬만하면 다 털고 현재만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파혼했던 전 남친과 그 아버지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마음이 부글거려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저는 꽤 일찍 결혼할 생각을 했는데 26살에 만나 2년간 사귀며 정이 많이 들었어요. 남친이 먼저 저를 많이 좋아했고 저도 마음을 열어 꽤 많이 좋아했네요. 부모님도 남친이 저를 생각해주는 게 각별한 것 같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남친은 강남역 근처에 회사가 있어 양재역 쪽에서 자취를 했어요. 저 역시 시민의 숲 근처에서 자취를 해서 가까운 편이었죠. 본가가 과천이라서 엄마는 제 반찬하고 간식 챙길 때 남친 것도 같이 갖다 주셨어요. 남친은 본가가 김포라서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써주셨죠. 집도 멀고 어머니도 안 계시다며. 그러니 누가 챙겨주겠어. 아무리 아버지가 자상하다고 해도 이런 것까지 하시기에는 힘들 거다. 그래도 엄마도 힘들잖아. 내 거 나눠줘도 되고 성준 오빠 반찬 주문도 잘해. 그러니까 엄마 너무 애쓰지 마. 아우 됐어. 하는 김에 나눠주는 건데 그게 뭐 어렵다고. 걱정 마. 그리고 니들 돈 아껴야지. 과일 사 먹을 돈도 아끼라고 이 엄마가 해줄 테니까. 이렇게 엄마가 잘해주시고 저희 아빠도 좋게 봐주셨지만 아무리 그러면 뭐해요. 결혼이라는 관문에 닥치니 저희 부모님이 잘해주신 거 다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싶더군요. 엄마 아빠는 누가 됐더라도 잘해주셨을 분들인데 남친과 남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는 제게 정말 세상의 쓴맛을 알게 해주었다고나 할까요? 아무리 좋아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더라고요. 남친은 자기 아버지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더해 저를 심적으로 배신해버렸어요. 제가 파혼하자고 했을 때 한 말은 정말 열받았고요. 수연이 너만 왜 이러는데 그냥 네가 넘어가주면 되는 걸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오빠 되게 웃긴다. 나보고 그냥 넘어가주라고? 오빠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절대 안 그럴걸? 그리고 나 오빠 속마음도 다 알아버렸어.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 나는 오빠가 이렇게 남 인생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라는 거 꿈에도 몰랐고 그걸 몰랐던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 진짜 내가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빠는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그거 절대 용납 못해.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 대해 이렇게 이해가 없을 수 있지? 나는 그런 분을 내 시아버지로 모시고 싶지도 않고 오빠 같은 사람과도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우리 부모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셔. 내가 파혼하기로 한 거. 그러니까 긴 말하지 말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알았지? 나랑 의견 좀 다르다고 이런 중대한 일을 뒤집어? 그냥 살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 이제 오빠 속셈 다 안다고. 나라고 파혼 결정이 쉬웠을 것 같아? 오빠나 오빠 아버지 같은 사람들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내가 좋은 말 할 때 정리하자. 남친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질척거렸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변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돈 버는 걸 보고 비위를 맞춘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같이 사나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제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결코 제대로 중재할 사람도 아니었어요. 남친 본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남친 아버지가 했던 첫 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성준이한테 들었겠지만 나는 땡땡대 의대 교수야. 근데 아가씨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며? 그게 사실인가? 남친 아버지의 경멸이 섞인 말투며 저를 우습다는 듯 훑어보는 눈빛에 저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처음부터 기강을 잡으려는 건가 싶게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네,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세요. 꽤 오래 하셨고요. 아빠가 집에 계시는 날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혹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보자마자 물어보시니 당황스러워서요. 남친 역시 자기 아빠가 이런 질문을 할 줄 전혀 몰랐는지 저와 제 아빠를 번갈아가 보며 어쩔 줄 모르더군요. 아버지도 참 왜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내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 짜는 것 같잖아요. 아버지가 수연이네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어봐서 말한 건데 왜 그래요, 아버지? 성준이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뭔 말을 잘못 전했다고 그래. 내가 궁금하니까 확인하는 것뿐이야. 이게 기분 나쁘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아가씨한테도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 성준이가 자식의 전부야. 그러니 며느리 욕심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애가 둘이고 셋이어도 다들 그런 마당에. 근데 말이야, 이건 며느리 자리도 자영업이라고 하지를 않나. 사돈도 식당에 백수에. 내가 교수 사회에서 나 부끄러워 말을 못 꺼내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다들 있는 집안하고 연결되거나 의사 집안 며느리 보는데 나는 이거 원? 아들 녀석 성화에 아주 누추한 청첩장을 돌리게 생겼다고. 저는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친 아버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했어요. 내 입장은 그렇다 이거야. 네 자영업이라는 것도 품격이 있는 일도 아니잖아. 일자리 못 구하면 다들 덤비는 요식업이잖냐? 무슨 카페라며. 네 어머니 닮아서 그런 일 하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정말이지 성준이가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가씨 보기로 한 거야.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겠지? 사람 상대하는 일 하는 거니 알 거라고 믿는다. 알아서 잘 하라는 소리다. 가만 보니 남친 아버지는 계속 저를 반대했고 그걸 남친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은 제가 영 표정을 피지 않자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댔어요. 아버지, 좀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아버지 자랑하시라고 결혼해야 돼요. 교수 사회고 뭐고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수연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요. 수연이 나이에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이 흔한 줄 아세요? 오히려 대기업 다니는 애들 중에 매너리즘 빠져서 월급 도둑이나 되고 일머리 하나 없는 애들이 더 많다고요. 아니,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자식 결혼시키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나 부끄럽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친이 자기 아버지한테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런 거였으면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지.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 말 한마디 안 하고 이 자리에 불렀나 싶고 괜히 원망스럽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고 하기는 했지만요. 정말 더는 있고 싶지 않았고 너무 불편했는데 그 자리에 와 있던 남친의 고모가 다행히도 분위기를 수습하셨어요. 오빠는 예비 며느리 처음 보는 날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진짜 못 말리겠다. 그놈의 의대 교수 부심 교수 사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러다가 우리 집안 이미지 나빠질까 겁이 나네. 수연이라고 했지? 너무 걱정 마. 오빠가 한 말 마음에 절대 두지 마.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성준이 말로는 네가 정말 괜찮은 애라고 했어. 남동생이 있고 부모님이 어쩜 딸을 이렇게 야무지게 키웠어. 이런 말 듣는데도 차분하고 할 말은 하고 예의에 어긋나지도 않고 성준이 말대로 네가 참 좋게 보인다. 내가 돌아가신 새언니 대신해서 상견례 나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인사 잘해야겠다. 감사해요, 부모님. 지금 그 말씀도 부모님께 전할게요. 네가 상견례를 왜 나와? 됐어. 너도 이제 그쯤에서 그만둬. 라며 남친 아버지는 아주 불편해하는 기색을 내비쳤어요. 그럼에도 남친 고모는 저한테 사과하라며 일침했지만 남친 아버지는 자기 잘못한 거 없다며 딱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친 고모 그리고 남친 이렇게 셋이 이야기하며 분위기는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남친 아버지가 저를 멸시하듯 보던 표정과 그 말들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남친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민 끝에 헤어지는 게 좋겠다는 문자를 남겼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끝내자고 했죠.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고 인사를 갔다고 하지만 첫 대면에 예비 시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누가 이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남친을 만나 그간 고민했던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나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오빠 아버지 너무 어려우신 분 같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싶네. 지금 바로 끊자는 건 아니고 차차 시간을 갖고 정리하고 결혼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 당장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야. 일단 결혼 정리하고 계속 만날지 생각해보자. 저 때만 해도 남친과는 계속 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네요. 남친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정리고 뭐고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는 입장이었어요. 나는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너랑 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차피 언젠가 다시 결혼 얘기 나올 건데 뭐하러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 우리 아빠가 심했다는 거 알아. 나도 그러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나랑 고모가 아빠한테 정말 많은 말을 했고 아빠도 결국에는 너한테 괜한 말 한 것 같다고 하셨어. 내가 아빠 대신 이렇게 사과할게. 너 나랑 헤어질 거야? 정말 그럴 거야? 그러자고 한 건 아니잖아. 차차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고민하고 뭐 할 거 없다니까. 나는 너랑 헤어지기 싫어. 남친이 아무리 저를 달래고 못 헤어진다며 난리를 쳐도 저는 찝찝하기만 했어요. 남친 아버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고요. 결국 제가 조금만 시간을 갖자고 했네요. 제가 하도 완강하게 나오니까 남친은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틀도 안 돼서 남친은 제 자취하는 데에 와서 자기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100번이고 사과하겠다면서요. 앞으로 절대 자기 아빠 입에서 그런 말 나오지 않게 하겠다길래 일단은 만나자고는 했어요. 남친이 좋아서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고된 시집살이를 하거나 시댁 어른들한테 미움받으면서까지 연을 맺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가 부족하고 저희 부모님은 또 뭘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요? 의사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대기업에 다녀야만 어디다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남친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자기 아들도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몇 대 기업에 꼽히는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이름을 듣거나 설명을 좀 하면 다들 아는 IT 기업이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일단 만나는 보자고 했지만 저는 카페 새 메뉴도 개발해야 했고 디저트 담당 파티시에도 새로 뽑아야 해서 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남친한테 자연히 연락이 줄었고 거의 만나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남친 아버지였어요. 내가 이런 전화까지 할 줄은 몰랐다만 니네가 나 때문에 요즘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들었다. 결혼도 네가 보류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성준이가 요새 말이 아니다. 전보다 술도 많이 마시고 힘들어한다. 나는 얼굴 보려고도 안 해. 결국 내가 너한테 직접 미안하다고 해야 다시 나를 보겠다니 어쩌겠냐. 네가 그렇게까지 상심할 줄은 몰랐다. 내가 표현이 좀 서툴렀나 보구나. 그러니 성준이 만나서 잘 이야기하고 결혼 다시 준비해봐라. 내가 오죽하면 전화를 했겠냐? 전화드리게 만든 건 송구스러워요. 그냥 제가 많이 바빠진 것도 있는데 오빠가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제가 오빠랑 통화해 볼게요. 어쨌든 만나봐라. 그 녀석 네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속상한 거 있으면 풀어라. 남친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기까지는 꽤 고심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과는 하지 않았어도 마음은 풀리더라고요. 앞으로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할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남친 아버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했던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평생 그러고 살아온 사람이 며칠 사이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다 있겠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남친 아버지와 저는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항상 좀 선을 넘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가 이번에 오면 내가 성준이 고모 말고 다른 친척들도 좀 부르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와서 음식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 친척 중에 지방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한테 싸갈 음식도 좀 해주고. 네가 카페를 하니까 그런 건 기본으로 잘하지 않겠니? 이번에는 아버님 고모님 말고 다른 분들도 뵙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버님, 제가 저번에 찾아뵀다고 해도 아직 많이 낯선데 그렇게 제가 음식 만들고 식사 대접하는 건 나중에 결혼 후에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결혼식 날짜도 안 잡혔는데 미리 그러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요. 또 제 음식이 입에 맞을지도 좀 걱정스럽네요. 어느 정도 성향을 알고 난 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느닷없이 이제는 아예 음식을 해서 친척들 대접을 하라니 황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가 중간 없이 극과 극을 달리는 성격 같았어요. 뭐 네가 바쁜 일이 아직 안 끝나서 그렇다는 거냐? 그래도 내가 마음 먹고 너를 소개하려는 자리인데 그렇게 질질 끌 거 뭐 있어. 어차피 결혼은 할 건데. 그럼 너 시간 되는 날이 언젠데?
성준이 통해서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친척들한테도 연락하마. 네가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네가 하기 나름 아니겠냐? 이런 것도 터협하지 않으면서 나랑 잘 지내볼 생각이었어. 원참. 저는 갑자기 남친 아버지가 저러는 게 당연히 불편했어요. 같은 서울이어도 자기네 본가 멀다고 남친도 거의 가지 않는데 시간 정해서 와서 음식까지 하라뇨. 제가 결혼하기로 했고 며느리가 된 거나 다름없으면 그렇게 부르는 대로 가서 무조건 일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자기 아들 자취방에 한 번도 들른 적 없는 것도 제가 다 아는데 너무 저한테 자기네 집에 오라는 걸 강요하니 화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집에 데려와서 음식 만들게 하라고 남친을 설득할 작정이었던 남친 아버지가 남친 자취방에 들렀어요. 남친은 그때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에 밥을 먹고 과일도 챙겨 먹고 있었다더라고요. 남친 집에 들른 남친 아버지는 저희 카페 근처에 왔다며 나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될 뿐인데 어떻게 안 나가겠어요. 억지로 나갔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네 가게 찾아가면 너도 맨 얼굴 보이는 것처럼 불편할까봐 나오라고 했다. 이렇게 보자고 한 건 그래도 사부인이 대신 양반 같아서 말이다. 우리 성준이한테 반찬이며 과일 챙겨주는 거 보니 어디서 우리 성준이만한 사이감 못 만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구나. 사리 판단은 되시는 양반인 것 같아 내가 마음이 놓인다. 그래, 어머니 음식 솜씨가 괜찮은 것 같아서 말인데 나한테도 좀 사부인 반찬을 나눠줬으면 해서 말이야. 성준이 고모가 해올 때가 있긴 한데 여동생한테는 신세 지는 것 같고 별로야. 기왕이면 사부인 반찬 솜씨도 좀 보고 하면 좋겠는데 어떠냐? 아, 네. 제가 엄마한테 반찬을 좀 더 보내달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말은 순순하게 했지만 누굴 자기네 반찬 배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남친 아버지가 반찬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저에게 있는 걸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오이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성준 오빠도 오이김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반찬들은 입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부인이 식당에 오래 다니셔서 그런가 음식 솜씨가 괜찮으시구나. 네가 들어오면 우리 웬만한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구나. 내가 이런 건 전혀 모르지 않냐. 이제 여동생네 그 맛없는 김창김치도 그만 얻어먹어도 되겠다. 엄마가 음식을 잘하신다고 그냥 칭찬하면 될 일을 꼭 깎아내리며 말하는 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 이제 보니 네가 사부인 닮아 카페도 하는 게 맞구나. 저는 서양 요리 쪽을 해서 반찬이나 김치는 잘하지 못해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라. 너는 네 사업이니까 시간 내려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솜씨 어디 가겠어? 사부인이 식당 일 하신 보람이 있구나. 남친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이런 정도의 무례함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더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남친 아버지도 그 정도로 끝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면 제대로 얘기해줄 생각이었어요. 제가 남친한테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아빠는 딱히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엄마는 강남에서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하셨고 아빠는 그 식당이 있는 건물 주인이었어요. 실은 제가 있는 카페 건물도 아빠 거였고요. 아빠는 부동산 개발 일을 하셔서 고급 빌라들이 인기 있을 때 직접 지어서 분양하셨어요. 그걸로 돈을 버셔서 건물을 몇 채 사셨고요. 지금도 가끔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시거나 땅을 보러 다니세요.
건물 짓기에 적당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죠. 재개발 지역도 무조건 큰 건설회사가 전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늘 부유하게 살아서 뭐가 아쉬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취하는 오피스텔도 엄마가 제 앞으로 사주신 거고요. 남친이 저더러 월세 비싼데 산다며 부러워했던 적도 있는데요. 저는 굳이 엄마가 제 앞으로 해준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남친 아버지가 의대 교수기는 해도 예전에 빚을 진 게 있어서 그거 갚는다고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다고 했거든요. 남친이 괜히 주눅들까봐 말하지 않았던 건데 그걸 갖고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저는 프랑스에 가서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호텔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호텔 일은 제 체력으로는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부모님 지원으로 카페를 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제 카페는 본격적인 프랑스식 요리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먹을 수 있고 아침과 점심에는 간편한 브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꽤 인기가 많았어요. 한마디로 장사 잘 되는 집이었죠. 남동생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요. 그런 걸 모르는 남친 아버지가 무작정 저희를 얕잡아 보기만 했는데 처음부터 저희 집에 대해 알았으면 태도가 많이 달라졌을 거는 어느 정도 눈에 보였어요. 이렇게까지 무시하지는 않았겠죠. 남친도 저희 엄마 아빠가 이런 능력자라는 걸 모르는 게 당연했어요. 엄마가 아는 한정식 집에 단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제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전달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제가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고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부모님은 남친한테 우리 집에 대해 제대로 말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남친 데리고 식당에 오라고 성화였어요. 예, 성준이가 나중에 우리 집 이런 거 알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서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왜 이런 걸 감췄나 하고 섭섭하지 않겠어? 엄마, 사람 속 모르는 거라고 했잖아. 엄마 아빠도 그저 공짜로 뭐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사람들한테 하도 대여서 무슨 일 하는지 말 잘 안 하잖아. 예, 그럴 사람이 따로 있지.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뭘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상견례 전에는 얘기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수연아, 엄마는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성준이 아버지는 의대 교수라는데 괜히 네가 꿀릴까 봐 그러지 뭐. 성준이 보면 바깥사돈도 인격이 좋으실 것 같기는 하다만 그래도 친정이 돈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야. 네 뒤에 엄마 아빠 있다는 거 확실히 알려야 너한테도 더 잘할 거 아니겠어. 이미 엄마가 걱정한 일은 일어났는데 엄마는 그걸 모르시니 저렇게 말씀하셨네요. 또 엄마는 제 예비 시아버지가 의대 교수니까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고 계셨어요. 어차피 상견례하고 결혼하려고 했으니 엄마 아빠를 무시했다는 얘기에서 뭐 하겠어요. 저는 다 묻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남친한테는 신혼집으로 남친 회사 근처에 아파트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통장을 보여줬죠. 남친이 가진 돈하고 부모님이 해주신 오피스텔 빼고 통장에 돈 하면 대출 조금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남친은 제 통장을 보고 좀 놀라더라고요. 수연이 니네 카페가 잘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가 이 정도로 모아놓았을 줄은 몰랐다. 야, 너 생각보다 대단하다. 라며 아주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고 슬슬 결혼식장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 시점에서 결혼을 아예 접기로 했어요. 그럴 만한 일이 생겼거든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나니 남친 아버지는 저를 아예 며느리라고 여기고 이런저런 부탁을 해댔어요. 심지어 자기네 집으로
장을 마트 앱으로 주문해서 배달시켜 놓으라고까지 했는데 그 돈을 주겠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 돈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요. 또 저희 엄마 오이김치 맛있다고 계속 갖다 달라고 하는데 이건 태도도 그렇고 여전히 저나 저희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딱 보였어요. 상견례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을 때 남친 아버지는 저더러 자기네 집에 꼭 오라는 거였어요. 이번 주에 꼭 말할 게 있으니까 와줬으면 한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올 때 그 오이김치도 더 갖고 와라. 지금 집에 오이김치가 없는데요, 아버님.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사부인 바쁘시냐? 그런 거 아니면 새 거 좀 담아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지금이 오이김치가 그렇게 맛있을 철도 아니고요. 엄마가 늘 그걸 담그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냐? 그럼 다른 김치라도 있으면 가져와라. 우리 집에 김치가 똑 떨어졌는데 성준이 고모가 나한테 삐진 게 있는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한다. 좀 갖고 와라. 남친 고모가 화날 만도 한 것 같았어요. 남친 아버지가 저한테 하듯 대하면 누구든 화나지 않겠어요. 남친 고모도 남친 아버지 성격 아는 거 보면 별다를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마음에 걸렸어요. 저런 성격인 사람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말이죠. 아무리 남친이 지금은 내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한다지만 살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는 집에 있는 김치를 챙겨서 주말에 남친 본가에 갔어요. 같이 식사를 마친 후에 남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결혼 전이라고는 해도 이런 건 미리 말해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이야. 앞으로 우리 집 반찬을 전부 사부인한테 부탁했으면 한다. 내가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야. 반찬값 드릴 거야. 사부인도 부업한다 생각하시면 좋잖아. 엄마가 저랑 오빠 반찬 갖다 주는 건 집에서 하는 걸 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부업하실 시간도 없을 거고요. 나 같으면 시간 없어도 이런 부업은 잠을 줄여서라도 하겠다. 평생 식당에서 버는 것만 갖고 사셨어. 에휴, 그러니 여전히 식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지.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하지만 제가 설명할 시간도 없이 남친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지 말고 따로 나와서 반찬 가게 같은 거라도 하면 어떠시겠냐고 말씀드려 봐라.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을 거냐? 아무 보람도 미래도 없는 일을 말이다. 그걸 내가 시작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잖니. 일단 나는 반찬 종류는 12가지로 하고 김치도 종류 바꿔가면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달이 내가 한 20만 원은 드리겠다고 해봐라.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단번에 거절했어요. 아니요, 아버님. 저희 엄마 그 일 못합니다. 엄마가 왜 남의 집 반찬을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너 2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냐? 절대 아니다. 사부인이 어디 가서 20만 원 따로 벌겠어? 아니니까 아직도 식당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리고 너 우리 집 들어와서도 계속 이렇게 딱딱거리는 거냐? 그래서 되겠어? 그때 남친은 저한테 아주 중대한 실수를 했어요. 수연아, 이번에는 네가 좀 그냥 들어드려. 네가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아빠랑 잘 지낼 수 있지. 안 그래도 기우는 집안이라고 아빠가 마음 안 좋으시잖아.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남친을 가짠타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고모한테 연락해서 화 푸시라고 할게요. 그러게 고모한테도 고모랑 고모부 무식하다고 좀 그만하시고요. 자꾸 장모님한테 반찬해달라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남친은 힐끔힐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의 절반도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저 제가 이 자리를 깨고 나갈까봐 그러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결혼 안 하는 걸로요. 게다가 저는 더 엄청난 사실도 알게 됐는데요. 남친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남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거든요. 친구들 단톡방이었는데 문자들 뜨는 내용이 가관이더라고요. 야, 그 돈 잘 번다는 여자 안 놓치고 잘 있냐? 성준이가 놓칠놈이야? 절대 아니지. 지 마누라 돈으로 편히 먹고 살 생각하는 놈인데 너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와서도 네 진짜 속내 들키면 안 된다. 네가 그 카페 매출 다 알고 사귀고 결혼한다는 거 알면 끝이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 성준이 그 여자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돈이야 돈.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먼저 돈 많은 여자 문화보다. 부럽다 자식아. 저는 그날 바로 부모님한테 가서 이 결혼 못한다는 말을 했어요. 남친 아버지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오늘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남친 핸드폰에 어떤 문자가 왔는지까지요. 저와 부모님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상견례 음식값을 저희가 전적으로 내겠다고 하고 엄마가 하시는 한정식 집으로 장소를 바꿨어요. 그렇게 남친과 남친 아버지는 저희 엄마 식당에 오게 됐어요. 엄마는 남친을 좋게 봤는데 너무 괘씸하다며 속상해했어요. 아빠도 굳이 그런 결혼 할 필요 없다고 하셨고요. 부모님이 제 편이라는 게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때 아주 절실하게 부모님의 힘을 실감했네요. 개인실에서 저희 아빠를 먼저 만난 남친 아버지는 아빠를 보더니 피식 코웃음부터 치더라고요. 아빠가 좀 잘 차려입고 나갔는데 그걸 비웃는 거였어요. 오늘 너무 무리해서 이런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옷차림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저 이해하는데요. 저한테는 별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앉으세요. 아빠는 정중히 남친 아버지에게 자리를 권하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남친은 그 옆에서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제가 계속 냉랭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오기도 전에 남친 아버지는 그 입을 참지 못해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저는 대졸리아는 이 사회의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께서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빠는 아주 여유 있게 말씀하셨어요. 저 중졸입니다. 이건 제 명함이고요. 남친 아버지는 아주 기가 차다는 듯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다가 명함을 봤어요. 그러더니 입을 떡 벌리고 한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땡땡개발 대표 이윤석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땡땡개발회사면 혹시 몇 년 전 최고가로 팔린 그 고급 빌라 시공회사 아닙니까? 제가 그 빌라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거 정말입니까? 제가 왜 그런 걸 갖고 장난을 치겠습니까? 저는 집에 땅이 많아서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아버지 따라서 맨날 땅 보고 다니는 것만 배웠어요. 그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처음에는 땅 사고 파는 것만 하다가 내가 지어서 좀 분양도 해보자는 생각에 공사판에서 일도 배웠고요. 중졸이기는 해도 아버지한테 받은 땅으로 사업 일궈서 이만큼 컸습니다. 이제는 건물 몇 개 사서 지내고 있고요. 그러니 제가 매일 어디 출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백수로 오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친 아버지와 남친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마침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우리 엄마를 보자 남친은 아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장모님이 여기 사장님이셨어요? 아니 근데 왜 그냥 식당에서 일한다고? 그럼 여기가 식당이지 화실이라도 되나?
그리고 자네, 나는 자네 같은 사위 둔 적 없으니까 장모님 소리 다시는 하지 말게. 알았어? 엄마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남친은 안색이 확 변했어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구나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남친 아버지는 아주 점잔을 빼며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의대 교수다 보니 아무래도 지적인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력이 훌륭한 집안과 맺어지면 어디 이보다 더 조화가 잘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빠는 남친 아버지를 보며 싱긋 웃었어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의대 교수랑 사돈 안 맺어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도 우리 딸 망신을 줬다죠. 그리고 제 아내한테 댁 반찬을 해내라고 했다더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게 이 시대에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폭력입니다. 저는요, 제 딸 그렇게 화나게 하고 망신 준 사람들 그냥 보내기는 싫어서 저희 똑똑히 보라고 부른 겁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 그리고 수연이는 댁들과 같이 겸상도 하기 싫으니까 알아서 드시고 가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아빠가 차분하게 할 말 다 하시니까 남친과 남친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리에 앉아만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건물주에 분양 사업을 했다는 것도 엄마가 여기 사장이라는 것도 너무나 쇼크인 것 같더라고요. 남친은 왜 말 안 했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많고 아빠가 어디 특별히 나가시지 않는 것도 맞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정확히 이야기를 했어야지. 정확히 얘기했으면 김성준, 너는 나를 완벽하게 속이려고 했겠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애초에 우리 카페 매출 순이익 다 조사하고 나랑 만난 거잖아. 마누라 등쳐먹고 살려고 너랑 네 친구들 그런 모임 하는 거잖아. 어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 네가 말한 거 맞다는 증거 될 수 있거든. 너한테 온 문자들 내가 싹 캡처해서 나한테 공유해놨어. 그러게 핸드폰 아무데나 두고 다니지 말지 그랬어. 자, 이제 됐지? 나 너랑 결혼 안 해. 네 아버지랑 밥 먹고 잘 가라. 다시는 보지 말자. 만나서 정말 더러웠다. 그러자 남친 아버지는 뻔뻔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니들 둘이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왜 파혼을 하냐? 그런 게 어딨어? 니들은 그냥 결혼하면 돼. 아저씨 의대 교수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세상이 아저씨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데인 줄 아세요? 저는요, 아까 아빠도 말했듯이 저희를 똑똑히 보여주고 끝내려고 부른 거예요. 저희 더는 시간 낭비하지 말죠. 그리고 아저씨, 어떤 사고방식인지 너무 잘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됐든 조금만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깔아뭉갤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분을 시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럴 마음 조금도 없어요. 돌아가세요. 남친과 남친 아버지는 저를 붙잡고 사정했지만 엄마가 나서서 직원한테 소금 가져오고 식당 문 닫으라고 호령을 하자 그제야 저를 놔주고 돌아갔어요. 남친은 그 후로도 꽤 질척거렸고 저희 카페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 뒤로는 찾아오지는 못했고요. 꽤나 시간이 걸려 완전히 떼어낸 게 몇 달 걸렸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저는 또다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도 조심스럽게 생각 중이고요. 어쩌다 전남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마누라 등쳐먹는 모임은 작년인가 없어졌고 전남친은 여전히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뭐 언젠가 자기 짝을 만나기야 하겠지만 전남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할까요? 저는 전남친이 결혼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열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한테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된다잖아요. 전남친도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싶어요. 하지만 남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은 절대 그러실 분들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인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셨으면 해요. 세상 일 다 부메랑이라잖아요. 당연히 현명한 분들 있을 테지만요.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